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호텔 레저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호텔 레저 산업자료에 대해를 새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사는 이번 산업자료를 통해서 호텔 신라와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올렸습니다. 동시에 기존에 저희 회사 탑픽이었던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스트롱 바이에서 바이로 한 단계 낮췄는데요.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중국 매크로 관련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어서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에 저희는 투자 의견을 올렸고요. 상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지난 3월 7일자로 2019년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공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시에 따르게 되면 연결 영업이익은 약 370억 원 수준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생각보다 인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파라다이스 시티의 그 BP 매출액이 좀 상승을 한 점에 기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여행주는 사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모두투어의 1분기 패키지 손객도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예약률을 보게 되면은 3월, 4월, 5월까지 지금 발표된 상태인데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2분기도 실적이 썩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부터는 이제 매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6월 달부터는 하나모두투어의 패키지 손객이 두 자릿수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작년도 6월을 돌이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기저효과가 존재를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각종 공무원 집단들 같은 경우는 여행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오사카 지진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향 수요 위축이 또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으로 2018년 3분기부터는 일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난 효과가 좀 장기화되고 또 내수 경기 위축 현상이 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패키지 수요 성장은 지금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거의 지금 플랫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투자 아이디어는 기저효과에 주목을 하자입니다. 2019년 6월부터는 전년도 기저가 워낙 낮은 관계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의 그 패키지 손객 지표나 또는 4, 5월 예약률을 기반으로 올해 6월을 갖다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되면 두 자릿수 성장세는 확실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하나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매월 초에 이제 예약률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4월 초가 되면 4월부터 6월까지 예약률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6월 예약률이 강세로 출발한다라고 하면 여행주 센티먼트는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업 지출 전망 CSI 지표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바닥권을 좀 지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행업 지출 전망 CSI, 즉 소비자들이 향후 여행 관련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는요. 일단은 바닥은 이제 찍고 약간의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봉급 생활자를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심리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영업자의 그 소비 심리는 여전히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를 보게 되면요. 일본과 동남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여행 수요가 위축이 됐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CC 효과가 그 최근 수년간의 여행업 메인 투자 포인트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LCC의 주요 노선인 일본 노선 그리고 동남아 노선 이 지역이 사실 국내 여행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향 수요 위축의 경우에는 각종 재난 효과와 그리고 내수 경기 위축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동남아향 수요 위축의 경우에는 주로 내수 경기 위축 효과에 더 무게를 좀 둬야 한다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작년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여행 전망 CSI 지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 효과 이슈가 일부 있어서 좀 심하게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동남아양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은 6월 달은 기저효과로 일단 반등을 할 것이고요. 다음 7월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동남아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난 효과는 상당 부분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형 성장은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남아 지역에서 추가적인 그 여행 수요 위축 현상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2018년도 하반기에 그 전체 여행 수요는 플러스 성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는 지금 바닥권 횡보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 시점에는 이제 6월 예약률이 좋아지는 것, 그 실제로 6월 수요가 좋아지는 거에 근거로 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를 저점에서 그 주식을 모은 다음 향후 수개월간 이제 각종 지표가 돌아서는 걸 보고 어디까지 타겟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재차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그 목표치는 하나투어 기준으로는 84,000원, 모두투어 기준으로는 28,000원입니다. 이 정도 레벨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수요가 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이후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호텔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레저 업종 내에서는 호텔신라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가장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호텔신라는 최근 작년 3월부터 이제 시장 성장, 국내 면세점 시장의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새로 들어오고 또 신세계 면세점 2호점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멈춰 있으면서 플레이어들 간의 치고받기가 좀 시작이 됐던 게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에는 그 여파로 굉장히 좀 실적이 신라나 아니면 다른 면세점 플레이어들 모두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도입이 따이군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패닉이 좀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망가졌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투자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따이궁 중심으로 시장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전방 시장인 웨이샹 시장이 매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따이궁 시장도 커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따이궁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국내 면세점 시장의 파이가 커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면세점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인 성장, 매출 성장을 거둘 수 있으면서 또한 그 출혈 경쟁이 멈추게 됨에 따라서 마진이 상승을 하고
이익이 초강세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이 작년 상반기의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중반 이후부터의 그림은 좀 달랐습니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나빴고요. 중국 위안 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 위안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된 것이지요. 중국 위안화 가치가 약 10% 정도 절하되자 이 딸공 입장에서는 달러화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세점에 와서 딸공의 그 달러화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약 10% 정도의 환손실을 입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방 시장인 중국 내수 시장이 약화되다 보니까 딸공들이 그 구매를 더 늘린다라고 볼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환 이슈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호텔신라가 과연 면세점 시장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생겨났던 게 작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3월부터는 시장 성장이 이제 제로 성장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서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투자 의견을 기존의 스트롱바이에서 바이로 낮추고, 또 최근에는 이익이 워낙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홀드요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는 중국의 매크로 상황에 주목을 해서 작년과 반대 로직으로 호텔신라를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는 이제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확인을 시키고 있고요. 지난 3월에 전인대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차를 두고 중국 소비 시장은 일정 수준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위안화 가치가 더 이상 평가절하되지 않는다면 딸공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상 시장 성장, 그리고 딸공 시장 성장, 그리고 이것이 국내 면세점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고리가 다시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바이로 올리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현 시점에 그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표상의 시그널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는 먼저 매크로 상황을 반영을 해서 선반영해서 움직일 것으로 좀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좋아지는 업황을 뒷받침해주는 지표가 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가정, 그리고 마진 회복에 대한 가정을 수정하면서 추정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목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파라다이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지난 3월 7일자로 가이던스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연결로 370억 원을 예상한다라는 내용의 가이던스 공시였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 시티가 올해에도 사실 큰 이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전망이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를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파라다이스 측에서는 이제 가이던스의 구체적인 브레이크다운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추정치를 재점검해 본 바에 따르면 2019년도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즉 파라다이스 시티를 운영한 법인인데요.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약 4,500억 원, 영업이익은 적자 2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3년차가 됐는데도, 개장 3년차가 됐는데도 적자가 지속이 되는 이유는요. 또 매출액이 YY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지속이 되는 큰 이유는 파라다이스 1-2단계 관련, 이거는 이제 매스를 위한 주요 그 트래픽을 유발하는 집객 시설들입니다.
이 집객시설들 관련해서 비용이 연간으로 약 900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이 집객시설의 트래픽이 생각만큼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집객시설 관련 기타 매출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라다이스 시티의 BP 매출액은 카지노만으로도 약 한 월 평균 한 300억 정도를 해야만 BP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연간으로 파라다이스 시티가 카지노 매출액으로 약 3,500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요. 3,500억 정도면은 월 평균으로 300억을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BP가 안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소폭의 적자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발적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 2020년이 되면은 집객시설이 조금 트래픽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었을 때 기타 매출액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그 집객시설 관련 적자폭을 줄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파라다이스 시티의 카지노 관련 BP 포인트도 낮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2020년이 되어야 좀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파라다이스가 조금 좋아지는 시점은 좀 뒤로 좀 연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국내 대표적인 카지노 기업이고요. 또 굉장히 훌륭한 리조트형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좋고요. 따라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기존 수정 바이에서 바이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3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그 레저 업종에 대해서 당사의 좀 변화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호텔 신라가 가장 좀 유망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에 좀 주목을 해서 좀 선제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는 뭐 여전히 장기적 관점으로는 좋은 회사이나 좀 단기적으로 보면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는 구간이 지금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슬로우한 모습 좀 예상한다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레저 업종 산업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